2026년 3월 모의고사 공통과목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바로 달려볼게요. 지수법칙 이용한 문제죠. 4의 3분의 2제곱을 2의 3분의 4제곱으로 바꿔주시고 지수끼리 더해주시면 1이니까 3번. 다음 2번. 미분계수의 정의죠. F'의 2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함수를 구해서 2를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5번. 다음 등차 수열이 주어졌고요. 등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 항을 줬기 때문에 첫째 항을 2라고 잡고 공차는 D라고 쓴 다음에 여기다 대입해서 풀면 되겠죠. 근데 그래도 되고 굳이 쉽지만 약간 기교를 이용하면 EA2는 등차 중앙에 의해서 A1 더하기 A3이랑 같고요. 근데 A1이 2니까 2항하면 28이겠죠. 그런데 A3이랑 A7을 더하면 또 등차 중앙에 의해서 A5를 2배 한 거랑 같으니까 A5가 14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항이 2인데 다섯 번째 항이 14면은 4칸을 전진했는데 12만큼 커졌잖아요. 그러면 공차가 3임을 알 수 있죠. 그럼 첫째 항 기준으로 10번째 항이 되려면 공차를 9번 더하면 되니까 2에다 3, 9, 27을 더해서 1번.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겠고요. 4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상 2에서만 확인하면 되겠죠. x는 2에서의 좌극하는 위에 대입하면 되니까 4a-2. 2에서의 우극하는 아래 대입하면 되니까 함수값과 마찬가지로 6이겠죠. 답은 2번입니다. 넘어가서 5번. F'의 2를 구하는 문제죠. 얘는 미분계수 정의보다는 도함수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곱미분을 이용하면 앞에 건 그대로 두고 앞에 걸 미분하고 뒤에 걸 그대로 두고 앞에 걸 그대로 두고 뒤에 걸 미분하고 여기다 2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8-10 더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8-5니까 3입니다. 계산하면 8이겠죠. 5번. 다음 6번. 두 양수 A와 B가 주어졌고 등식도 두 개입니다. 풀면 바로 나오겠죠. A가 양수니까 2를 그냥 내려도 괜찮고요. 약분하면 2라서 로그 3의 A가 2면은 A는 9겠죠. 3의 제곱이니까. 그럼 9를 여기다 바로 넣어주시면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진수끼리의 곱을 합으로 쪼갤 수 있죠. 로그 9의 A는 1이고요. 더하기 로그 9의 B만 남겠지. 1을 또 이항해 주시면 2분의 3이니까 로그 9의 B가 2분의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B는 9의 2분의 3제곱이고요. 9는 3의 제곱이라서 3의 세제곱이 27이겠죠. 27을 9로 나눠주시면 답은 3이겠습니다. 다음 7번. 2차 함수하고 직선으로 둘러싼 부분 넓이를 물어봤네요. 정직하게 식을 쓰면 그림도 주어져 있으니까 0부터 2까지 그림상 위쪽에 있는 x제곱에서 그림상 아래쪽에 있는 직선을 뺀 함수를 정적분하면 답이 나오겠죠. 이 상태로 바로 적분하면은 x제곱은 3분의 1 x 세제곱. 이 친구는 따로따로 적분해도 되고 한 번에 묶어서 2분의 1 x 제곱이라고 적분해도 괜찮겠죠. 계산하면 3분의 8. 그 다음에 여기다 0 넣으면 어차피 사라지고요. 여기다가 2를 넣으면 사라지지만 0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2인데 그거를 우리는 뺄 것이니까 더하기로 돌리면 됩니다. 통분하면 3분의 14겠죠. 4번. 넘어가서 8번. 코사인은 4사인 세타다. 자, 각변환 공식에 의해서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는 코사인 세타로 돌릴 수 있죠. 그럼 코사인은 음수인 상태에서 코사인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 당연히 3번, 4번, 5번은 고르시면 안 되고요. 이 친구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죠. 얘는 양변을 4로 나누면서 코사인으로 나눠주시면 탄젠트 세타가 4분의 1임을 알 수 있죠. 그때 코사인 알아내는 방법은 그냥 적당히 삼각형을 그려서 사실 여기를 세타로 우긴 다음에 여기가 4고 1이라고 치면 피타고라스에서 여기는 루트 17이겠죠.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루트 17분의 4다. 다만 이제 음수를 골라야 되니까 1번을 고르면 되겠죠. 아니면 이제 관계식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다 이런 관계식 있잖아요. 여기다 대입해서 풀어도 괜찮겠죠. 넘어가겠습니다. 9번 닫힌 구간이 주어졌고 3차 함수가 최대값 최소값을 가질 때 최대값을 구하시오. 미분해서 그래프 개형을 추론해봐야겠죠. 아니면 극대극소를 찾거나. 미분을 해보면 6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0입니다. 6으로 잘 묶이죠. 인수분해까지 바로 해보겠습니다.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fx를 적당히 그렸을 때 극대극소를 모두 가지는 3차 함수인데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1, 여기 x좌표가 2겠죠. 그러면 구간이 1부터 3까지라서 적당히 쪼개보면 1부터 3까지 이렇게 쪼개질 겁니다. 제가 은근슬쩍 1보다 3을 좀 더 위로 잡았잖아요. 이건 사실 1이랑 3을 둘 다 대입을 해봐야 실제로 누가 큰지 알 수 있는 건데 그래프의 특징을 좀 알고 있으면 둘 다 넣어보지 않아도 괜찮긴 합니다. 3차 함수가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처럼 이렇게 예쁘게 밥그릇 두 개 엎어놓은 모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극대랑 극소를 기준으로요. 왼쪽 오른쪽 양 사이드가 더 가파르고 안쪽이 상대적으로 완만합니다. 사실 그런 사실 몰라도 상관은 없거든요. 혹시 경험상 알고 있으면 마침 극소로부터 떨어진 간격이 같으니까 이쪽이 더 가파르다는 걸 알고 있으면 당연히 3을 넣었을 때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3을 넣었을 때 y값 f3이 최대가 될 것이고요. 최소는 2에서 극소 값이 최소겠죠. 자, f1을 계산해 볼까요? 2를 원래 함수에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1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더하기 a인데 이 값이 4라고 주어져 있네요. 이만큼 계산하면 마이너스 20이니까 a 값은 24. 그럼 f3 값은 3을 대입해 주시면 54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6 더하기 24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은 27 마이너스 36은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9 더하기 24 하면 3번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0번 양수 k에 대해서 곡선 y는 로그 x-k가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 하자. 또 y는 2랑 만나는 점이 b고 그 y는 2가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 하자. 그럼 사실상 모든 좌표를 문자로 나타낼 수 있겠죠. a를 나타내보면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y좌표가 0일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0이 되려면 진수가 1이어야 하니까 x값이 k 플러스 1이겠죠. k 플러스 1, 0. 그 다음에 y는 2랑 만나는 점이면 이제 는 2가 되는 점을 찾으면 되니까 진수가 4가 되는 순간을 찾으면 되겠죠. 그럼 k 플러스 4,2입니다. 마지막으로 c는 헷갈리지 않게 잘 보셔야 돼요. 이 곡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이 아닙니다. 애초에 이 곡선은 진수 조건 때문에 y축이랑 못 만나거든요. y는 2가 y축이랑 만나는 점이니까 0,2겠죠. 그런데 a, b는 a, c라고 했습니다. 사실 점을 다 나타낸 시점에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실제로 두 길이가 같다라고 해주시면 k가 잘 나올 것이고 근데 사실 지금은 b랑 c의 y좌표가 2로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k 플러스 1이 k 플러스 4와 0의 평균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잘 몰라도 bc가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 a는 이제 y좌표가 0이니까 여기가 2고요. 얘보다 밑에 뭐 이런 데 있을 거잖아요. k 플러스 1, 0. 그런데 a부터 b까지 거리랑 c까지 거리가 똑같다는 건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얘기니까 이 b랑 c의 x좌표의 중간을 찾으면 그게 k 플러스 1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k 플러스 1을 2배 한 값이 b랑 c의 x좌표의 합이랑 같을 것이다. 이렇게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k를 이항하고 풀어주시면 k 값은 2겠죠. 나한테 물어본 건 이 삼각형 넓이기 때문에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하면 되겠습니다. 높이는
2고요. 빗변은 k 플러스 4인데 k 플러스 4가 6인 걸 알 수 있죠. 6이랑 2를 곱해서 반팅해 주시면 2번입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11번. t는 0일 때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고요. 원점을 출발했다. 속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속도. 옳은 것만 인대로 고른 것은 그랬고요. 기억. t는 1일 때 위치가 25인가? 준 건 속도인데 물어본 건 위치니까 적분해야겠죠. 자, 위치를 구해봅시다. 적분하면 t세제곱 마이너스 12t제곱 더하기 36t 하고 상수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원점을 출발한다고 했기 때문에 t에 0을 넣으면 상수가 없어야겠죠. 그러면 t는 1일 때 위치가 25냐? 1을 대입해 보면 됩니다. 1을 대입해 보시면 1-12 더하기 36이니까 25가 맞죠. 출발한 후 운동방향 2번 바뀌는가? 자, 운동방향을 알고 싶으면 속도 그래프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을 찾으면 되겠죠. 속도를 인수분 해봅시다. 3으로 묶으면 t제곱 마이너스 8t 더하기 12니까 t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6이에요. 딱 봐도 t는 2일 때랑 6일 때 방향이 바뀌겠죠. 뭐 굳이 그래프로 그래서 확인해보자면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여기가 2고 6이고 실제로 부호가 잘 바뀌죠. 맞습니다. 디귿은 0에서 3까지 점피가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는데 이거를 이제 막 교재에 나와 있는 공식을 달달달 외워서 푸는 친구들은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이 절대값 vt dt를 계산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당연히 맞긴 합니다. 그림상 이 속도 그래프가 0부터 2까지는 양수고 2부터는 음수기 때문에 이 0부터 2까지랑 2부터 3까지로 쪼개서 2번 적분하면 답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위치도 구했으니까 위치 그래프를 그리면 2에서 극대 6에서 극소를 가지니까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원점을 지나니까 비율 관계까지 고려하시면은 여기가 2, 6, t 이게 이제 위치 그래프입니다. 여기가 0이겠죠. 그러면 2에서의 위치가 얼마인지랑 3은 한 여기쯤 있을 거니까 3에서의 위치가 얼마인지를 직접 계산해서 따로 절대값으로 적분하지 말고 위치를 직접 보는 게 더 빠르겠죠.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2를 여기다 대입해요. 2를 대입하면 8-48 더하기 72겠죠. 계산하면 32네요. 한편 3을 대입하면 27-108 더하기 108입니다. 27이겠죠. 결론은 2초 동안은 32만큼 움직였고 나머지 1초 동안은 5만큼 움직였으니까 32 더하기 5 해주면 총 이동거리는 37이 맞죠. 그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습니다. 넘어갈게요. 12번. 첫째 항이 3이고 둘째 항이 10입니다. A에는 그냥 이렇게 항 두 개만 줬고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Bn이다 라고 소개를 했네요. 자, 이렇게 BK 플러스 1분 AK라는 새로운 수열의 부분 합을 줬습니다. 근데 이것을 구하는 과정이래요. 그럼 사실 이 문제는 이 빈칸이 없어도 여러분이 이것만 있어도 답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난이도 조절을 위해 적당히 넣은 것 같은데 이 빈칸 없이도 바로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 이걸 보고 얘는 정체불명의 수열의 합인데 나는 이런 수열의 합이 궁금하니까 결과적으로는 AN이 궁금하잖아요. 그럼 이 시그마를 벗겨서 얘를 구한 다음에 AN을 구하러 넘어가는 전략을 취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외우는 공식이죠. 첫째 항과 첫째 항까지 합은 같다. 일반항이 구하고 싶으면 n번째 항까지 합해서 그 직전까지 항의 합을 빼면 된다. 이 공식 있잖아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 이게 그 문제 어디로 나와 있지 않지만 스스로 쓰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겠죠. 그래서 이 b 더하기 1분의 a라는 수열의 sn이 이것이니까 여기 n 대신에 n-를 놓고 양변을 빼주시면 그러면 요 수열의 일반항이 나오겠죠. 결론은
이 bn 플러스 1분의 an을 구하면 2n일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 2n이 뭘 계산한 거냐면 방금 말했듯이 여기 n 대신에 n-1을 대입해서 n-1제곱 더하기 n-1을 뺀 것이에요. 그거를 빨리 계산한 건데 이것도 이제 자주 나오는 계산이라 알아두면 좋은데요. SN이 이런 2차항 형식일 때 이때 n 대신에 n- 놓고 빼면은 an이 2an 더하기 b-a 꼴이 됩니다. 뭐 다른 스킬을 쓴 것이 아니라 그냥 요 공식을 쓴 건데 워낙 자주 나오니까 그냥 알아두면 좋다는 거죠. 빠른 계산을 위해서. 한편 원래는 요 공식을 써서 구한 일반항은 n이 2 이상이다를 붙이셔야 되는데 얘는 붙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n에다가 속는셈 치고 0을 대입해 보시면 0이잖아요. 아니 속는셈 치고 0을 왜 대입하지? 그러니까 일명 S0은 0이다를 확인해 보란 얘기인데 그러면 A1과 S1이 같다가 성립하거든요. 애초에 이건 등차 수열이나 뭐 등비 수열에만 되는 게 아니고 이 공식에서 n에다가 2부터 넣으라고 하는 이유는 n에다가 2를 만약에 넣어봤을 때 A1은 S1-S0인데 이런 기호는 우리가 약속한 적이 없잖아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실수로 여기다 2를 넣으면 맨 처음에 준 합에 1 넣은 거랑 내가 구한 일반항 1 넣은 값이 다른 경우가 속출해요. 당장 얘만 봐도 여기다 1을 넣으면 A 더하기 B인데 여기 1을 넣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잖아. 그래서 걔네들이 우연히 같으면 요게 만족하니까 얘를 안 써도 되고 둘이 같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이걸 붙여야 되는 건데 이 n에다 0을 넣었을 때 이 S0이라는 값이 뭔진 모르겠지만 만약에 0이면 처음 식이랑 일맥상통하니까 괜찮지 않겠냐 이거죠. 이건 뭐 정식으로 교과서에서 배우는 건 아니지만 뭐 수능 문제는 우리 풀을 누가 볼 것도 아니니까 확인용으로 나쁘지 않지. 실제로 여기서도 n에 0을 넣었을 때 0이다 라고 하면 얘가 0이란 얘긴데 그럼 여기 읽는 게 a 더하기 b고 여기 읽는 것도 a 더하기 b니까 괜찮잖아요. 이 친구도 지금 상수항이 없어서 0을 넣으면 0이니까 이 공식을 통해서 Sn-Sn-1을 이용해서 구한 일반항은 둘 장부터가 아니고 첫 장부터 멀쩡할 것이다. 실제로 여기다 읽는 것도 2고 여기다 읽는 것도 2니까 괜찮죠. 좀 과하다 싶으면 굳이 안 하셔도 괜찮고 이런 것도 있다. 그러면 지금 첫째 항이 3이고 둘째 항이 10이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다 대입을 하면 첫째 항이랑 이 둘째 항을 이용해서 b도 구할 수 있겠지. 그쵸? 일단 여기다가 2를 대입해 보시면 b1 더하기 1분의 a1은 3이니까 이게 2입니다. 이 과정에서 b1이 나올 거고요. 2를 대입했다라고 하면은 a2가 얼마인지 아니까 또 그 과정에서 b2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b1, b2가 다 나온 시점에서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 bn이 다 나오겠죠. 그럼 an도 구한 거나 다름이 없죠. 얘만 이항하면 an인데. 그래서 이거 분명히 다 계산하면 잘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사실 문제만 읽고도 다 들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뭐 이런 요령이라던가 일련의 과정이 없어도 빈칸만 채우면 되니까 이 문제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겠죠.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시작은 첫 장을 대입하면서 푸네요. 그쵸? 맨 처음에 n에다가 2를 넣은 겁니다. b1 2분의 1이다. 그 다음은 이제 요게 제가 미리 설명했던 부분이죠. 일반항을 구하려고 n 대신 n-을 넣고 뺀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가에 들어갈까 아까 우리 구했죠? 가에는 2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n이 1일 때도 기억이 성립함으로도 제가 아까 했던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1을 넣어보고 알았어도 되고 맨 처음에 주어진 합에 0을 넣으면 0이니까 안 넣어봐도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한편 n분의 a에는 이제 이항한 거죠. 이거는 이다. 이므로 갑자기 공비가 나와요. 이거는 약간 급발진인데 n에다가 2를 대입해봐요. 그러면 2분의 a2는 2 곱하기 b2 더하기 1이 되겠죠. a2가 문제에서 10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따라서 5는 2b2 더하기 2가 되니까
B2가 2분의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B1이 2분의 1이라 그랬기 때문에 B2가 2분의 3이야 라는 것은 공비가 3이란 얘기겠죠. 따라서 bn 값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n분의 an을 우리가 구했잖아요. 2bn 플러스 그대로 대입해 볼게요. 그럼 시그마 1부터 5까지 2bn 플러스 1인데 2는 밖에 빼도 괜찮죠. 그럼 이 시그마 1부터 5까지 bn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상수항은 사실 그냥 5개니까 10이라고 밖에 쪼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 놈은 등비술 합공식으로 풀면 되겠죠? 다 배웠으니까. 그럼 2 곱하기 공비가 3이니까 3-1분의 첫째 항 곱하기 3의 5제곱 마이너스 1하고 10을 더해주면 되겠죠. 이는 이렇게 날리면 될 것 같고 3의 5제곱이 243이라서 242를 반띵하면 되겠네요. 121 더하기 10이니까 131입니다. 이게 다에 들어갈 값이죠. 131. 공비는 아까 3인 거 구했고 가나다에 들어갈 수를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2 더하기 3 더하기 131을 해주시면 5 더하기 131이니까 1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보시고 넘어갈게요. 13번 fx는 3차 함수가 주어졌고 fx 위의 점 1,-5에서의 접선이 이 3차 함수와 다시 만나는 점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정직한 풀이는 이 친구를 미분해서 1을 넣어서 기울기 구한 다음에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을 직접 구해서 이 친구랑 다시 연립을 해서 인수분해를 해서 1이 아닌 나머지 한 근을 찾아라 이런 얘기겠지만 근과계수 관계를 쓰면 훨씬 빨리 찾을 수 있겠죠. 즉 근과계수 관계에 의해서 모든 근의 합이 4잖아요. 근데 지금 접점의 x좌표가 1이기 때문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접선을 구했다고 치고 연립을 했다고 가정하면 그 방정식은 1을 중근으로 가질 것입니다. 따라서 1은 2번 더하고 q의 x좌표를 한 번 더해준 것이 모든 근의 합이랑 일치하겠죠. 그래서 q의 x좌표는 2일 것입니다. 2를 대입하면 y좌표로 나오겠죠. 2를 대입해보면 8-16 더하기 12-8입니다. 마이너스 4겠네요. 참고로 이 근과계수 관계는 어차피 접선이 뭔지 몰라도 1차식에 불과할 테니까 연립을 한다고 한들 여기 앞에 2개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써먹어도 괜찮은 겁니다. 접선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한편 Q에서의 접선을 구하라고 했으니 이제 미분해 f'x를 구하면 3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6이고 Q의 x좌표가 2니까 x에 2를 대입해요. 12-16 더하기 6이니까 기울기가 2겠네요. 따라서 내가 찾는 접선은 기울기가 2고 2,-4를 지나니까 뒤에 마이너스 8 같은 게 있으면 되겠죠? 그럼 이 친구는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찾으라 했는데 y절편이 0,-8이고 x절편이 4,0이니까 가로 세로가 각각 8이랑 사이인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8 곱하기 4에서 반띵해 주시면 5번이겠습니다. 다음 14번 볼게요. 0이 아닌 상수 a와 b에 대해서 자친구간 0,2파이에 정의된 함수가 있습니다. 0부터 파이까지는 3sin x고 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코사인 x를 조작해놨네요. 근데 0이랑 2파이 사이에 있는 t에 대해서 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x의 값의 합이 4분의 7파이가 되도록 하는 서로 다른 모든 실수 t의 개수가 4다. 이걸 구해라. 이게 t가 아니고 ft인 걸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상수함수긴 한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 친구는 확실히 그릴 수 있죠. 잘은 모르겠지만 적당히 0, 한 여기쯤을 파이, 여기쯤을 2파이라 했을 때 3사인이면은 요 정도쯤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색칠해주고 좀 중호가 없으니까 여기는 구멍 뚫어줄게요. 요 정도. 여기가 0이고 여기는 3이겠죠. y값이. 그럼 이제 나머지 파이부터 2파이 사이에다가 이 친구를 적당히 그려야 되는데
지금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모르고 뭐 B도 범위가 전혀 없어요. 사실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 그려보면 만약에 A가 양수라고 해봐요. 그럼 코사인을 한 줄기어치 그렸을 때 이런 우물 파놓은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치? 물론 A가 양수라고 하더라도 얼마인지 모르니까 얘가 이렇게 납작한지 아니면은 널찍한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B값에 따라서 또 이렇게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근데 확실한 거는 모든 x의 값의 합이 4분의 7파이가 되도록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떤 사실 정도는 알 수 있냐면 만약에 ft를 이런 데 꽂게 되면 여기랑 여기가 어딘지 몰라도 얘네 둘의 합이 대칭성에 의해서 파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뒤에 있는 누군가랑 만나서 4분의 7파이가 되려면 4분의 3파이가 더 필요해. 근데 그러면 내가 여기 무슨 그림을 그려도 말이 안 되는 게 파이랑 2파이 사이에 4분의 3파이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쵸? 그럼 뭐 A가 양수고 음수고를 떠나서 여기 어떻게 그리든 간에 FT라는 놈이 적어도 이렇게 sin x하고 두 점에서 만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잘은 몰라도 이게 될 만한 후보는 두 개뿐인 거죠. 여긴 탈락이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 정확히 0.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좌표를 구해보면은 2분의 파이겠죠. 여기는 여기가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0이라서 여기에서 4분의 7파이하고 만나면 0 더하기 4분의 7파이에서 가능하고요. 혹시 요 놈이 4분의 7파이가 되는 ft 값이라면 2분의 파이랑 뭘 더해야 4분의 7파이가 될까 생각해봐요. 거꾸로 빼면 되죠. 4분의 7파이에서 2분의 파이를 빼보시면 통분해서 4분의 5파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4분의 5파이는 한 여기쯤 있을 거고요. 그림상 4분의 7파이는 한 여기쯤 있겠죠. 다시 말해서 코사인 함수를 어떻게 그릴지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가 ft다라고 한다면 요 점만 지날 수 있게 하면 돼. 그러면 여기가 ft일 때 0이랑 4분의 7파이를 더해서 4분의 7파이가 되는 ft를 만족할 수 있겠지. 또 요 라인이 ft로 합격을 받으려면 2분의 파이랑 4분의 5파이를 더해서 4분의 7파이가 되니까 다른 데는 지나지 않고 여기를 지나게 만들면 돼. 근데 어차피 여기를 여러 번 지날 걱정을 할 필요 없는 게 코사인의 반주기어치를 보면 A의 부호에 따라서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둘 중 하나라서 만나면 어차피 하나밖에 안 만나요. 안 만나면 안 만났지. 그러면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이 이런 데를 지나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럼 A가 만약에 양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올라오는 그림을 그리겠죠? 그러면 여긴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t의 개수가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모든 실수 t가 4개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이런 그림을 상상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꽂았을 때 4분의 7파이가 합이 되는 경우는 이 라인밖에 없는데 그걸 만족하는 t는 0하고 4분의 7파이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뿐이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4개나 된다는 거는 이 두 라인을 모두 동원해야만 4개를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a 코사인 x 더하기 b가 이 점과 이 점을 둘 다 지나야 돼. 그렇게 올라가는 중이 아니라 내려가는 중이어야겠지. 이렇게 내려가는 중이어야 여기도 지나고 여기도 지나니까 요 라인도 합이 4분의 7파이, 이 라인도 합이 4분의 7파이라서 하나, 둘, 셋, 4개의 t가 발생하겠죠. 그거밖에는 가능한 게 없겠죠. 결론은 코사인이 요 점과 요 점을 지나야 되는데 요 점은 표시 다 이미 해놨죠. 4분의 5파이 콤마 3을 지나야 되고요. 요 점 같은 경우는 4분의 7파이 콤마 0을 지나야 됩니다. 그럼 미지수가 a랑 b인데 지나는 두 점을 알았으니까 대입해서 연립하면 되겠죠. 자, 4분의 5파이를 대입해보면 코사인의 4분의 5파이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니까 요 값이 3이고요. 코사인의 4분의 7파이를 대입하면 그냥 루트 2분의 1이니까 루트 2분의 a 더하기 b는 0이다. 이거 연립하면 되겠죠. 위아래를 더해보시면 2b가 3이니까 b는 2분의 3일 거고요. 2분의 3을 대입해보면 우리가 여기서
a 대신 마이너스 루트 2b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b에다 2분의 3을 넣으면은 a 값도 나오는데 어차피 구해야 될 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거든요. 그럼 바로 가요. 그냥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얘를 제곱하면 2b제곱이니까 3b제곱을 구하는 거랑 같잖아. 그럼 3 곱하기 4분의 9니까 4분의 27이라서 2번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 처음에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A랑 B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아니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감이 안 잡힌다. 그런 경우에 뭐 적당히 그려보고 맨땅에 헤딩을 해도 괜찮겠지만 합이 어떻게 4분의 7파이가 될까를 여기 아는 쪽에 먼저 생각을 해보면 아 여기랑 여기밖에 후보가 없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알기 쉬운 쪽으로 생각을 먼저 해보시고 넘어가서 15번입니다. 최고차 함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고 두 상수 ap에 대하여 0에서 요놈에서 요놈으로 갈아타는 함수 gx가 있네요. 그런데 미분이 가능하답니다. 그럼 당연히 0에서만 체크하면 되겠죠. 자체적으로는 원래 다 미분이 가능한 친구들이니까. 그럼 연속이라면 위아래 0 넣고 같다를 만족해야 되는데 얘는 0 넣으면 당연히 0이고요. 0 넣으면 4분의 1 f0인데 그게 0이어야 하니까 f0이 0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미분도 가능하려면 이걸 미분해서 0을 넣은 거랑 이걸 미분해서 0을 넣은 거랑 같아야겠죠. 자, 이거를 미분해서 0을 넣으면 0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이거는 뭐 미분해서 0 넣으면 당연히 0이고 얘는 곱미분을 할 건데 얘를 미분하고 여기다 0 넣으면 어차피 0이고요. 얘를 그대로 두고 얘를 미분하면 0 넣으면 0이잖아요. 결국에 얘는 그냥 미분하면 0입니다. 근데 얘는 미분해서 0을 넣으면 얘는 사라지는데 얘는 살잖아요. F'의 0이 0이란 뜻이죠. 그래서 F0뿐만이 아니라 F'의 0도 0이구나를 얻었으면 그 미분 가능은 전부 써먹은 것입니다. 정직하게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를 써먹었어요. 그러면 fx가 벌써 거의 다 나왔죠. 상수항도 0이고 1차 항계수도 0이란 뜻이니까 fx는 최고차 항계수는 1이고 2차 항은 잘 모르겠고 1차 항이나 상수항이 없겠죠. 자, 그 상태에서 가조건을 보시면 gx는 마이너스 27을 만족하는 x를 원소로 가는 집합 원소의 개수가 2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간단하게 말해서 gx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마이너스 27을 푹 찔렀을 때 만나는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가 2개라는 거죠.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두 점에서만 만나야 된다 이런 말이고 나 조건을 보시면 그런 원소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야 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마이너스 27을 꽂아서 만나는 점이 전부 다 미분 개수가 0인 점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반대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미분 개수가 0이 되는 점이면 무조건 얘랑 만나는구나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죠. 이쪽 방향은 제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얘가 마이너스 27이랑 이렇게 만나는 건 괜찮아. 근데 이렇게 만나는 건 안 된다는 거야. 미분 개수가 0이 되는 점에서만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얘랑 얘를 각각 살펴보면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4차 함수겠죠. 이 친구를 대입해 볼게요. 마이너스 x 4제곱 마이너스 kx 세제곱 더 마이너스 ax 제곱 이 정도가 될 겁니다.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클 때는 4분의 1 대입할 텐데 4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4분의 k x제곱 마이너스 bx제곱인데 이건 묶어줄까요? 4분의 x제곱으로 그러면 x 더하기 k 마이너스 4b가 되겠네요. x가 0보다 클 때 어차피 연속이니까 등호 붙여도 돼요. 그러니까 한쪽은 4차 함수 한쪽은 3차 함수입니다. 근데 둘이 이제 원점에서 접하는 거죠. 적당히 그려오면 x축 여기쯤에 y축 원점에서 접해야 됩니다. 근데 저기 밑에 어딘가에 마이너스 27이라는 라인이 있을 거잖아. 이놈이랑 정확히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접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쪽을 먼저 생각해 보면 최고차 항계수가 음수인 4차거든요. 원점에서 접해야 되고 근데 이게 음수인 걸 생각하면 원점에서 접해야 되는 와중에
일로 가다 보면 언젠가는 얘를 뚫고 내려갈 거란 말이야. 여기 중간에 뭐 꾸불꾸불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러면 여기서 뭐 이렇게 접한다고 해버리면 언젠간 내려갈 건데 그럼 문제가 생기죠. 얘가 이렇게 뚫어버리면 안 되잖아. 접해야 된다면서. 그렇다고 여기 안 지나갈 순 없고 톡 치고 도망가 버릴 순 없잖아. 최고차항 계속 음수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되는데 접해야 되니까 삼중근이 되는 그래프 개형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그래프 개형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거 말고는 답이 없죠. 언젠간 뚫을 수밖에 없는데 안 접하면 안 되니까. 나 조건 때문에. 그러면 여기 말고 만나는 점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더 생길 수가 없으니 여기서 생기게 해야 되고, 이 친구는 x가 0일 때 중근을 갖고 나머지 한 근이 4b-k거든요. 그놈이 만약에 음수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 4b-k가 양수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건데, 혹은 뭐 0이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당연히 얘랑 한 번 더 접하면서 만나려면 4b-k라는 나머지 한 근이 양수여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런 그림을 상상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와서 여기가 4b-k인 거죠. 다리자면. 그러면 결국에는 그래프 개형이 다 정해진 것이고 계산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계산할 때 너무 정직하게 하면 문자도 많고 힘들다고 느낄 거야 아마. 그래서 좀 스킬을 써야 되는데,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주어져 있는 시점에서 이 3차 함수의 극대랑 극소 간격이 27이잖아요. 그쵸? 이 극대랑 극소값의 간격이 27입니다. 이걸 이용하면 요 극대의 x좌표랑 극소의 x좌표의 간격을 알 수 있어요. 이 간격이 아마 6일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빨리 찾았냐? 이 도함수의 넓이하고 3차 함수의 도함수의 넓이하고 극대과 극소과 함수값의 차가 같거든요. 평상시 많이 써본 친구들은 알겠죠? 이 3차 함수의 도함수를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여기가 0이고 여기는 어딘지 모릅니다. 근데 이 축과 이루는 면적이 27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죠. 6분의 최고차항 계수 곱하기 간격의 세제곱인데,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4분의 1인 3차를 미분했으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4분의 3이겠지. 그 6분의 1 곱하기 최고차항 계수 곱하기 간격의 세제곱인 거야. 근데 이게 약분해 보면 2, 4, 8이니까 8이 넘어갔을 때 뭘 세제곱하면 27 곱하기 8, 216이 될까 하니까 간격이 6임을 알 수 있죠. 그럼 비율 관계에 의해서 이만큼은 3일 테니 4b-k가 9겠구나를 얻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알 수 있어요. 여기는 뭐 극값은 아니지만 이 4차 함수의 여기부터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요점부터 원점까지 함수값 차가 27이잖아요. 얘도 도함수가 축과 이루는 넓이의 공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4차 함수의 도함수를 그려오면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3차 함수는 3차 함수인데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고 중근을 가지니까 이렇게 쫓아가 보면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이 넓이하고 이 간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3차 함수가 축과 접할 때 쓰는 넓이 공식이 있죠. 뭐냐? 12분의 최고차항 계수 곱하기 간격의 4제곱입니다.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 함수를 미분했으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4겠죠. 절대값이 12분의 4 곱하기 이 간격의 4제곱을 했더니 그게 27인 거예요. 그럼 약분하면 3이니까 넘기면 81이겠죠. 4제곱해서 81이 되는 건 3이기 때문에 여기 x좌표가 마3이겠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비율 관계 하나 더 사용하면은 이렇게 삼중근을 갖는 4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 변곡점이라 하죠. 삼중근 갖는 지점에서의 접선과 관계를 보면 간격이 3대 1입니다. 그래서 여기 좌표가 1이기 때문에 여기 좌표가 1인 걸 이용하면 식을 작성할 수 있죠.
어떻게? 최고차 한계수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3에서 3중근을 갖고 나머지 한근이 1이다. 마이너스 27을 찔렀을 때 요게 우리가 이제 처음에 구했던 마이너스 x 4제곱 마이너스 kx 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이랑 같다. 이렇게 항등식을 두고 푸셔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도함수를 구해요. 이 친구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3kx제곱 마이너스 2ax인데 이 4차 함수는 도함수를 구하면 보시다시피 0에서 실근 나머지 두 근이 중근이면서 그 근이 마삼인 거잖아요. 따라서 요놈이 x로 묶으면 다시 마이너스 4x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3kx 플러스 2a인데 아니죠. 4로 묶으면 안 되죠. 마이너스 x 4 이렇게. 그럼 얘가 3에서 중근을 갖는 것이니까 마이너스 3에서 4 곱하기 x 더하기 3의 제곱이랑 같으면 되는 거죠. 얘를 전개해 보면 4x 제곱 더하기 6, 4, 24x 더하기 9, 4, 36입니다. 그럼 이거랑 이거를 개수 비교해 주시면은 k가 8이고 a는 18인 걸 알 수 있죠. 아까 전에 4b-k가 9라고 했으니까 저기다 대입해 주시면 4b는 k가 8이니까 넘어가면 17이라서 b값은 4분의 17입니다. 문제에서는 a랑 b를 더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4분의 72 더하기 17이니까 89. 그러니까 3번이죠. 이 친구도 처음에 그래프 개형 유추할 때 가랑 나 조건을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먼저 고민해 봐야 되고 그래프를 찾고 나면 계산을 해야 되는데 뭐 평상시 거리곱을 쓰는 친구들은 거리곱으로 푸셔도 괜찮고요. 저는 이제 도함수가 축과 이루는 넓이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제가 설명하느라 좀 오래 걸린 것처럼 보이는데 연습이 된 친구들은 금방금방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16번 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3이고 정체불명의 귀납적 정의가 나왔죠. 고작 A3 구하는데 뭐 1번 항 구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겠지? 노동합시다. n에다 2를 대입하면 A2는 A1의 제곱 마이너스 3, 6이죠. A3는 방금 구한 A2의 제곱 마이너스 3이는 6이니까 계산하면 30이겠습니다. 다음 17번 fx를 줬고요. 한 부정적분 라지 fx에 대해서 했으니까 적분하라는 얘기겠죠. 라지 fx는 x 4제곱 마이너스 x 3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적분상수가 있을 것인데 2를 넣으면 5가 나온다는 거야. 여기다 1 넣으면 2거든요. 그럼 뒤에 3 같은 게 있어야겠죠. 그럼 여기다 2를 대입해라 했으니 16-8 더하기 4 더하기 3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15겠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삼각형 ABC에서 AB는 6이고 AC는 8이고 끼인 각의 코사인을 줬습니다. BC 제곱을 구해라. 이거는 코사인 법칙 한 방 써주면 끝나는 문제죠.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B 곱하기 AC 곱하기 코사인 A를 해주시면 됩니다. 플러스로 돌리면서 약분하면은 100 더하기 24니까 124겠죠. 다음 19번 x는 1에서 극대이다 했는데 이 친구는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fx 그래프 여기 x는 1이고요. 극소값이 5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5입니다. 그러면 약간 스킬을 이용하자면 이 친구가 모든 근의 합이 6이잖아요. 근각에서 관계 쓰면 모든 근의 합이 6이다라는 것은 여기 변곡점 좌표가 2다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극대가 뭔진 모르겠지만 찔렀을 때 1에서 중근이니까 1을 2번 더하고 나머지 뭘 더해서 6이 나왔겠냐라고 하면 비율 관계에서 여기가 4겠죠. 아 그럼 여기는 3이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근각에서 관계로 알았어도 되고요. 그러면 이게 공교롭게도 두 칸 차이잖아요. 그럼 아까 알려드렸던 넓이 공식을 활용하면 이만큼이 4칸인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함수값이 9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그냥 대입해서 푸셔도 되는데
제가 은근슬쩍 a 더하기 b를 물어봤거든요. 그럼 x에다 왠지 1이 넣고 싶지 않나? 마침 1 낸 게 얼마인지 아는데. 그래서 2를 대입합니다. 그러니까 f1은 9고요. 2를 대입하면 1-6 더하기 a 더하기 b니까 따라서 a 더하기 b는 14다. 이렇게 a랑 b는 구하지 않고 답만 날로 먹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비율 관계 이런 거 일절 몰라도 충분히 잘 풀 수 있어요. 충분히. 그냥 미분해서 얘가 1에서 극대라는 건 여기다 1 넣는 게 0이란 얘기잖아요. 그치? 1 대입하면 A가 잘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극소값이 알고 싶으면, 써먹고 싶으면 이 나머지 한 근을 찾아서 원래 함수에 대입해서 충분히 연립해서 금방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스킬이 없어도 어려운 건 아니고요. 다음 20번. 자, 수열의 일반항을 주긴 줬는데 n 값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친구네요. 예시로 몇 개 써볼까요? 5의 배수가 아닌, 즉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같은 친구들은 5로 나눈 나머지가 1, 2, 3, 4인 친구들은 1, 2, 3, 4 가는데 다섯 번째 항은 5가 아니라 여기다 5를 대입한 값을 쓰라는 얘기지. 그럼 마이너스 10이겠죠. 좀 더 써볼까요? 그 다음은 이제 6, 7, 8, 9는 5의 배수가 아니니까 그대로 가는데 10을 대입했을 때는 10이 아니라 여기다가 10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3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수열입니다. 근데 몇 번째 항까지 더해야 20 이상 30 미만이 되겠냐라고 나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더해봤자 10밖에 안 돼서 여기 택도 없죠. 그럼 기껏 10만큼 더했더니 10을 도로 빼서 다 날라갔네. 그러니까 적어도 m은 1, 2, 3, 4, 5 중에는 없는 거예요. 그럼 m이 6도 아직 안 되고 7도 안 되는데 8은 되겠죠. 여기까지 더하면 21이거든요. 오, 일단 하나 찾았어. m은 8이면 괜찮은 것 같아. 근데 9까지 더하면 30이 돼버리니까 등호가 없어서 9는 탈락이야. 얘를 더하면 확 작아지겠죠. 이만큼 합이 30이었는데 얘까지 더하면 다시 0으로 리셋됐습니다. 그 다음은 11부터 새 출발이잖아요. 하고 여기는 또 15를 여기다 대입해서 마이너스 60 더하기 10이니까 마이너스 50. 몇 개 더 써볼까요? 19 마이너스 70 21 22 23 24 마이너스 90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8 하나 찾았고요. 여기까지 해서 합이 싹 리셋됐고 11은 안 되고 12는 괜찮죠. 여기까지는 23이거든. 그러니까 12도 괜찮아. 13까지 더하면 너무 커지고 14까지 더하면 또 너무 커져. 이렇게 더한 게 또 5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또 리셋이야. 그러면 여기는 아쉽게도 되는 게 없어요. 16은 여기 들어가기엔 너무 작고 이렇게 더하면은 33이라 오버가 돼. 여기는 싹 건너뛰고 이 뒤는 없는 거냐 그러면 그건 또 아닙니다. 혼자도 안 되고 둘이 만나면 너무 커져서 요 라인은 없거든요. 또 싹 리셋 되겠죠. 21은 또 괜찮잖아. 그치? 그 다음 얘까지 더하면 너무 크고 이만큼 또 다 리셋 되겠지. 그 다음에 26인데 28, 29, 마이너스 110까지 가겠지. 그 다음에 31부터 출발할 텐데 이 뒤부터는 안 가도 돼요. 같은 방법으로 26까지는 되는데 또 리셋되고 나면은 이제부터는 너무 커서 30보다 작아질 방법이 없죠. 그래서 21, 26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한 거는 8이랑 10이랑 21, 26이죠. 이렇게 더하면 20이고 이렇게 더하면 47이니까 다 더해서 합은 67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뭔가 일반화를 하지 않고 이렇게 다 나열해서 풀어야만 하냐? 그렇지 않아요. 5의 배수인 경우는 뭐 문자로 나타낸다라고 하면 n을 뭐 5k 5의 배수가 아닌 경우는 5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5k 마이너스 4, 5k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충분히 일반화에서도 문제풀이 진행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더 싫을걸요? 네, 저는 이게 훨씬 더 여러분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화하는 게 유리한 문제가 있다면 저도 그렇게 설명을 했겠죠. 우선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1번.
최고차 한계수가 1이고 F형이 0인 3차 함수가 있습니다. 자, gx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인데 피적분 함수에 이제 x가 들어있진 않고, 보통 이런 걸 보면 g0이 0이겠구나, 또 g'(x는 fx 마이너스 절대값 fx겠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하겠죠. 이 친구는 워낙 자주 나오는 친구라서 절대값 나왔다고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오히려 좋아야 돼. 얘는 fx가 양수냐 함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친구인데 0이거나 2배 하거나. 언제 0이냐? f가 양수일 때는 절대값을 벗고 그냥 나가니까 빼면 0이고요. f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가니까 2fx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눈대중으로 알 수 있는 거는 g'은 반드시 0 이하입니다. 그래서 원점을 지나면서 증가하지 않는 함수겠구나, 뭐 그 정도는 아직 구체적인 계산 안 했지만 알 수 있겠죠. 한편 f4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가조건을 보면 k 이상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이 0이다를 만족시키는 k의 최소값을 줬어요. 자, fx라는 친구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 잘 모르겠으니까 여러분 예시를 통해 보여줄게. 만약에 fx가 3차 함수인데 뭐 이렇게 세근을 갖는다 쳐봐요. 물론 세근을 갖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가정한 거예요. 그때 g'x는 어떻게 구하냐면 f가 양수일 땐 0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여긴 0이야. 여기도 0이야. f가 음수일 때는 f를 2배를 하니까 뭐 이런 느낌의 그림이 바로 g'x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원하는 k라는 것은 이 그림 기준으로 봤을 때 당연히 이런 데나 이런 데 있어야겠죠. k 이후를 봤을 때 계속 함수값이 0이었으면 좋겠는 거잖아. 그럼 이런 데를 k로 찔렀다가는 이런 모순이 발생하니까 이런 데를 k로 찔러야 되는데 그 와중에 k가 제일 작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건 이런 데 말하는 거죠. 이 fx의 이 특징상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3차라서 이 저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여기 근이 몇 개나 있는지 몰라도 확실한 건 언젠가부터는 계속해서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g' 입장에서 계속 함수값이 0이 되는 순간이 언젠가는 온단 말이야. 다시 말해 그게 f 입장에서는 이 서로 다른 세근 혹은 뭐 하나가 중근일지 허근일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실근이 2였으면 좋겠다라는 걸 어렵게 말한 거죠. 이런 데나 이런 데 2로 잡으면 안 되니까.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f가 이렇게 생겼는데 뭐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중근인 거겠죠. 얘가 원점을 지난다 했으니까 f형 0이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인 거야. 이거일 수 있고요. 이게 아니라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데 2랑 0이 아닌 근을 뭔가 하나 갖는 거지. 다만 2가 가장 큰 근이 되니까 2로 고정이고 여기랑 여기 중에 하나가 0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고 얘가 0이든가 아니면 얘가 0이고 베타든가. 크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뭐가 맞는지를 가만 봐서는 알 수가 없고 나 조건을 보면 g는 마이너스 8이랍니다. 그럼 여기다 2를 대입하라는 얘긴데 자신에서 자신의 절대값을 뺀 함수를 정적분해라 그러면 아까 우리 분석해봐서 알겠지만 이 f가 양수일 때는 그 0이라서 적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f가 음수일 때는 2fx를 정적분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그림이라면 0부터 2까지 f가 하루 종일 음수이기 때문에 그냥 얘를 적분한 걸 2배 한 값이 g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g가 마이너스 8이라는 것은 이 면적을 2배 한 게 8이라는 얘기니까 이 넓이가 4가 되도록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넓이를 구해보면 3차 함수가 접선과 이루는 면적이니까 12분의 최고차 한계수 곱하기 간격의 4제곱을 하면 되는데 택도 없죠. 3분의 4가 4랑 같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인가 봐요. 알파 0이거나
0 베타이거나. 만약에 알파랑 0이랑 2, 다시 말해 알파가 0보다 작다를 생각을 하신다면 0부터 2까지 요 면적이 역시나 4인지 체크하면 되겠죠. 2배에서 8 돼야 되니까. 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정직하게 fx식을 써서 0이랑 알파랑 2에서 근을 갖는다라고 하고 0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하셔서 는 4라고 풀면 돼요. 근데 저는 사실 넓이 공식을 쓰고 싶은데 3차 함수가 접하지 않을 때도 넓이를 구할 수 있거든요. 아시는 분은 쓰면 좋겠죠? 내가 적분하고자 하는 구간이 0부터 2까지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을 찔러요. 1이죠. 그 1과 나머지 한 근, 적분하는 거랑 상관없는 나머지 한 근 사이에 간격을 구합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알파고요. 곱하기 이 0부터 2까지를 2차 함수라고 생각하고 넓이 공식을 씁니다. 그럼 6분의 최고차 함계수 곱하기 간격의 세제곱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걸 만족하는 음수 알파가 존재한다면 이게 올바른 케이스겠지. 약분하면 3분의 4니까 이항해주면 3은 1 마이너스 알파라서 알파가 마이너스 2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2는 음수니까 이거 모순일 이유가 없죠. 따라서 fx는 x 곱하기 x 더하기 2 곱하기 x 마이너스 2라서 나한테 구하라고 한 f4 값을 구해보면 4 곱하기 6 곱하기 2는 48입니다. 그러면 여기 0 베타 2는 안 해보나요? 얘가 답이 아닐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실전이면 해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확인차 해볼게요. 여기가 0 베타 2면요. 우리가 이제 계산할 때 g2가 마이너스 8이라는 거는 0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해야 되잖아. 아니 그럼 0부터 2까지니까 이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f가 양수일 때는 이 피적분 함수가 0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인지는 몰라도 0부터 베타까지 적분값은 어차피 0일 거라서 계산할 필요가 없고 결국 이 넓이가 4다라는 건 똑같아요. 그럼 이제 방금 전에 배운 것처럼 넓이 공식을 또 써보면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 여기가 베타고 2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중간이 2분의 베타 플러스 1 거잖아. 이거랑 0이랑 간격을 구해요. 그러면 2분의 베타 플러스 2 곱하기 이게 2차 함수라고 가정하고 넓이 공식을 쓰면 6분의 1 곱하기 2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이겠죠. 이게 4다 이겁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베타 플러스 2 곱하기 2 마이너스 베타 세제곱은 12가 넘어가면 48이다를 만족하는 그런 0이랑 2 사이에 베타가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좌변은 베타에 대한 4차식이죠. 마이너스 2에서 실근을 가지면서 2에서 3중근을 갖는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인 친구입니다.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예요. 이게 이제 좌변에 있는 함수를 적당히 그린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미분을 해봐도 알 수 있지만 이 3대1 비율 관계에 의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겠죠. 3대1인데 길이가 4니까 진짜로 한 칸, 세 칸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시면 27인가요? 그치. 그럼 48을 꽂으면 택도 없어요. 48이 이런 데쯤 허공에 꽂히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베타는 뭐 0이랑 2 사이를 떠나서 아예 없습니다. 그게 모순이에요. 모순이고 그러면 이제 뭐 if를 듣는 친구들 중에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제가 쓴 이 넓이 공식 있잖아요. 아니 누가 이런 걸 외워서 쓰냐? 나는 이런 거 안 쓴다. 그러면 그냥 적분해서 풀면 되는데 그냥 적분을 하더라도 사실은 좀 요령 있게 했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 방금 구한 이것도 공식을 안 쓴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사실 내가 해야 되는 계산이 0부터 2까지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2잖아요. 아니죠. 베타부터 2까지. 그지? 계산할 때 내가 적분하려는 놈을 근으로 가는 인수가 두 개가 딱 있잖아. 그럴 때 이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냐면 요 x를 베타랑 2의 평균인 2분의 베타 플러스 2로 바꿔치기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대칭성을 가지면서 여기가 베타고 2고 베타랑 2의 평균을 나머지 한 근으로 갖는 2차식, 다시 말해서 x-2분의 베타 플러스 2 곱하기 x-베타 곱하기 x-2 라는 함수를 베타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한다고 상상해보면 그럼 적분값이 0이잖아요. 그쵸? 그럼 적분 안 하면 되고 얼마나 좋아. 날로 먹을 수 있잖아. 근데 현실은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여기가 이거였으면 좋겠는데 x잖아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나는 이거였으면 좋겠으니까 저지르고 수습을 하는 거야. 요 x를 내 맘대로 모르겠다 하고 x-2분의 베타 플러스 2라고 저질러요. 근데 원래 이런 거 없었잖아. 그러니까 다시 더해주면 돼. 수습을 해줘 이렇게. 그럼 괜찮죠. 그래서 이제 이 뭉탱이랑 요 뭉탱이를 따로 보는 거야. 이 뭉탱이는 얘네랑 전개해서 적분하면 어차피 날라갈 거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얘를 얘한테 분배해준 2차 함수만 적분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럼 또 넓이공 쓸 수 있잖아요. 베타랑 2에서 근을 갖는 최고차 한계수가 2분의 베타 플러스 2인 2차 함수가 축과 이루는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죠. 얘가 2분의 베타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2. 그래서 결과적으로 6분의 1 곱하기 최고차 한계수 곱하기 간격의 2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을 하면 넓이가 나오는 것이야. 그걸 그냥 빨리 한 것뿐이에요. 그 넓이 공식이 마음에 안 들면 이런 적분 테크닉 정도를 알았으면 좋겠다. 자주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공통 마지막 문제 22번 바로 볼게요. 자연수 K에 대해서 fx랑 gx가 주어져 있고요. 잘 읽어야 돼요. 이제 y는 t 아니고 x는 t가 얘네랑 각각 만나는 점이 a, b랍니다. 두 점 사이 거리를 줬어요. 이러면 얘네끼리 연립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x좌표도 t로 같을 테니까 거리를 구할 때 그냥 이 친구랑 이 친구의 y좌표의 차만 구하면 돼요. 그럼 t를 대입해서 절대값 2의 t승 마이너스 2 곱하기 4의 t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승을 한 것이 5분의 1이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다 t 넣고 여기다 t 넣고 뺀 겁니다. 정직하게. 그럼 이걸 만족하는 실수 t의 개수가 2개고 두 실수의 합을 p라 할 때 k 곱하기 2분의 1의 p승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고요. 그럼 이 친구는 보통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 치환하죠. 얘 t승을 x로 치환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x. 그러면 얘가 절대값 x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승이 5분의 1이다를 풀면 되는데 정리해보면 절대값을 풀면서 2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k승은 풀마 5분의 1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얘를 이항해서 2x 제곱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승 풀마 5분의 1이다를 풀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의할 점은 우리가 이렇게 치환을 했기 때문에 t값은 어떤 실수든 상관없겠지만 x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겠죠? 지수함수의 치역은 모든 양수 전체니까. 그러면 얘를 그래프로 해석을 해보면 2x제곱 빼기 x는 쉽게 그릴 수 있잖아요. 얘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0보다 큰 범위만 그리는 거예요. 구멍을 뻥 뚫어갖고 2차 함수를 그리는데 나머지 한 근은 2분의 1일 것이고 대칭축은 4분의 1이겠죠. 4분의 1을 대입해 보시면은 8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8분의 1일 겁니다. 요게 2x 제곱 마이너스 x를 그린 거예요. 이 친구한테 요 놈을 두 줄을 찔러서 만나는 점이 총 2개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K가 문제에서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자연수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건데 이게 좋은 점은 고민할 게 좀 준 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승 플러스 5분의 1하고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승 마이너스 5분의 1이 있으면 얘는 무조건 k 값에 관계없이 밑에 꽂혀요. 꼭지점보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마이너스 5분의 1만 해도 이미 마이너스 8분의 1보다 작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음수를 더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k랑 상관없이 얘는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렇겠죠? 어디 꽂아도 안 만나니까. 그럼 얘를 꽂았을 때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얘기기 때문에 이런 데 들어야 돼. 이런 데 y 값이 이제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승 더하기 5분의 1이 들어오도록 하는, 그래야 두 점에서 만나니까. 그런 자연수 k를 찾으라는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서 k가 1인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5분의 1인데 이거는 통분해 보면 마이너스 10분의 3이거든요. 얘랑 마이너스 8분의 1을 비교해 보면은 얘도 통분했을 때 어떻게 돼? 40으로 통분할 수 있지. 40으로 통분하면 얘는 마이너스 40분의 5고요. 얘는 마이너스 40분의 12니까 얘가 더 큽니다. 이러면 마이너스 10분의 3이 또 밑에 꽂히니까 또 안 만나요. 안 돼요. 근데 k가 2인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은 통분했을 때 마이너스 20분의 1이니까 누가 봐도 마이너스 8분의 1보다 큽니다. 합격이죠. 그런데 k가 3 이상이면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승 더하기 5분의 1이 다 양수가 돼버려요. 양수를 꽂았다가는 하나밖에 안 만나기 때문에 탈락입니다. 결론은 자연수 k는 2만 가능한 거죠. k는 구했고요. 그 다음에 뭘 구해야 되냐면 실제로 이것을 만족하는 두 실수의 합을 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 실수의 합을 구하라 했는데 이 x의 합을 구하시면 안 되고 t의 합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다시 와보시면 2x제곱 마이너스 x 다시 한쪽으로 이항해서 더하기 2의 마이너스 k승 더하기 마이너스 5분의 1은 0이다 해서요. 이걸 풀어서 x가 두 개가 나오면 뭐 x1, x2라고 해봅시다. 이게 t를 구한 게 아니라 2의 t승을 구한 거잖아요. 그치? 그럼 여기서 원하는 그 실수 t를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고 하면요, 이게 하나가 2의 알파승, 하나가 2의 베타승을 구한 거란 말이야. 근데 나는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고 싶거든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지금 p이기 때문에 얘네 둘의 곱을 구하려고 노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근과계수 관계를 쓰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k가 2인 걸 구했으니까 요 놈은 계산해 보면 4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이라서 20분의 1입니다. 따라서 근과계수 관계에 의해서 2분의 20분의 1을 해주시면 두 근의 곱 2의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을 곱한 2의 알파 더하기 베타 승이, 이게 2의 p승이죠. 이게 40분의 1이 말 수 있죠.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2분의 1의 p제곱은 역수니까 40입니다. 나한테는 k 곱하기 2분의 1의 p제곱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40까지 해주시면 답은 80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솔직히 지수함수가 문제 단원에 큰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그건 단순 계산에 가깝고 2차 함수나 2차 방정식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인 것 같아요. 22번에 있기에는 난이도가 조금 낮은 것 같고 어쨌든 공통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